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 한 조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또는 식사 후 달콤한 과일로 입가심하며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일은 오랜 시간 우리에게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니까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상큼한 맛으로 기분까지 좋게 해주는 자연의 선물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즐기던 그 건강한 과일이 알게 모르게 당신의 콩팥을 조금씩 힘들게 하고 있다면 어떠실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소중한 콩팥은 당신이 먹는 과일 때문에 남몰래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조금은 충격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과일이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듯 과일 역시 특정 조건에서는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균형을 지키는 중요한 장기인 콩팥에게는 더욱 그렇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기도 하죠. 문제가 생겨도 좀처럼 티를 내지 않다가 어느 순간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콩팥 건강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올바른 지식을 통해 스스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지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과일이 가진 숨겨진 얼굴과 그 진실을 명확하게 파헤치고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현명하게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건강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과일이 어떻게 콩팥에게는 때론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그 미묘한 관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싱싱하게 빛나는 과일이 가득한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보기만 해도 활력이 샘솟는 듯하죠. 우리는 과일이 가진 풍부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 덕분에 노화 방지는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믿어왔습니다. 실제로 적절한 과일 섭취는 심혈관 질환 예방이나 소화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콩팥의 관점에서 과일을 다시 바라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혈액을 걸러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며 혈압을 유지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마치 우리 집의 정수기처럼 몸속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만약 이 정수기가 과부하에 걸리거나 필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우리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영양소와 노폐물을 능숙하게 처리하고 배출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이미 저하되어 있거나 혹은 특정 성분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콩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힘겨워하게 됩니다. 이때 과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콩팥에게는 뜻밖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짐작하셨나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과일 속에 숨겨진 칼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칼날의 정체는 바로 칼륨과 과당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과일에 자연적으로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콩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칼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칼륨은 우리 몸의 신경 기능과 근육 수축을 조절하고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몸속에 적정량의 칼륨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해냅니다. 마치 넘치는 물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배수구처럼 말이죠. 그러나 콩팥의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팥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칼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을 무심코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에 칼륨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할 경우 근육 약화, 부정맥, 심지어 심장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과일이 가진 건강한 이미지만 믿고 과도하게 섭취했다가 오히려 콩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다음으로 과당은 어떨까요? 과당은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설탕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설탕보다 건강할 것 같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설탕 대신 과일 주스를 마시며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과당 역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우리 몸, 특히 콩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당은 다른 당류와는 다르게 주로 간에서 대사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요산 수치를 높이는 등 여러 대사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 이상은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지방간이나 비만, 그리고 고혈압과 같은 대사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사 질환들은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어 콩팥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당은 단순히 혈당을 올리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복잡한 대사 과정에 개입하여 콩팥을 간접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숨겨진 요인인 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과일 속의 달콤함이 사실은 콩팥에는 달콤하지 않은 유혹일 수 있다는 점 놀랍지 않으신가요? 앞서 과당이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 깊이 관여하며 콩팥에 간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콩팥에는 결코 달콤하지 않은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라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과일의 달콤한 유혹이 단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와 문화 전반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는 과일이 건강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면서 생겨난 사회적, 문화적 함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과일은 마치 건강한 삶의 필수 요소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아침 식사로 과일 주스 한 잔을 마시거나 식사 후 디저트로 신선한 과일을 챙겨 먹는 것이 건강을 위한 당연한 습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영양을 섭취하려는 분들에게 과일 주스는 건강 음료라는 타이틀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나 소셜미디어에서도 디톡스나 클렌즈 같은 건강법의 핵심으로 과일 위주의 식단을 강조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일은 우리 식탁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쳐 건강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깊숙이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일이 무조건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혹시 우리 콩팥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일 주스 대부분은 순수한 과일만을 담기보다는 단맛을 높이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건강을 생각한다며 과일을 갈아 마시거나 과일청, 과일잼 같은 가공식품을 즐겨 섭취하는 것도 무심코 과당 섭취량을 과도하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많은 양의 과일을 섭취하거나 과일 가공품을 자주 먹는 습관은 결국 우리 몸에 불필요한 과당을 공급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처럼 건강이라는 달콤한 포장지 뒤에 숨겨진 과당의 함정은 우리 콩팥에 장기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일 섭취 트렌드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단순히 소비자의 선택만을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달콤하고 풍성한 과일을 사시사철 접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경제적, 산업적인 변화가 크게 한몫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계절에만 맛볼 수 있었던 과일들이 이제는 품종 개량 기술의 발전 덕분에 연중 내내 생산되고 더욱이 소비자들의 더 달콤한 과일에 대한 선호에 맞춰 당도가 훨씬 높아진 품종들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옛날 사과와 요즘 사과의 단면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색깔은 더 선명해지고 크기는 커졌으며 무엇보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단맛이 훨씬 강해졌죠. 이러한 품종 개량은 대량 생산 시스템과 맞물려 과일의 공급량을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첨단 유통기술까지 더해져 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과일들이 신선한 상태로 우리 식탁까지 빠르게 배달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한겨울에도 열대 과일을 맛볼 수 있고 한여름에도 싱싱한 딸기를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이 모든 산업적 발전은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맛있는 과일을 언제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달콤함의 유혹과 진실 사이에는 미묘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이 더 단 과일을 선호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과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당도가 높은 과일을 거리낌 없이 선택하게 되죠. 이처럼 소비 트렌드와 생산자의 이윤 추구가 맞물리면서 우리의 과일 섭취 습관은 의도치 않게 변화해 온 것입니다. 달콤함에 대한 욕구가 콩팥 건강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선택하는 과일 하나에도 이처럼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만나는 과일의 모습은 단순히 자연의 섭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 뒤에는 사람들의 손길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의 움직임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는 특정 계절에만 맛볼 수 있었던 과일들이 이제는 1년 내내 우리 곁에 머무르고 그 맛 또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바로 산업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과일의 품종 개량을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농부들은 오랫동안 더 크고 더 맛있고 특히 더 단 과일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전적 특성을 조작하여 당도를 극대화하고 재배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품종을 발전시켰죠. 마치 잘 훈련된 운동선수가 기록을 경신하듯 과일 역시 최적의 맛과 생산성을 향해 진화해온 셈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탐스러운 사과나 씨 없는 수박, 거봉처럼 알이 굵고 당도 높은 포도들이 바로 이러한 품종 개량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맛과 효율성이 개선된 품종들은 대량 생산 시스템과 만나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시너지를 냈습니다. 과거 소규모 농가에서 손으로 키우던 방식에서 벗어나 넓은 농장에서 최첨단 시설을 활용해 엄청난 양의 과일을 한꺼번에 길러낼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과일 생산량은 급증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과일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완성한 것이 바로 유통기술의 혁신입니다.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겠죠. 냉장 및 냉동 기술, 빠른 운송 시스템의 발달은 전 세계 각지에서 수확된 과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도 그 싱싱함을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한겨울에도 따뜻한 나라에서 온 망고를, 한여름에도 추운 지역에서 재배된 사과를 맛볼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산업 전반의 발전은 우리 식탁의 계절을 초월한 과일의 향연을 선사하며 우리의 식생활을 풍요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산업적 변화는 우리의 과일 섭취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귀하고 특별했던 과일이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식품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비자들은 본능적으로 더 달콤한 맛에 이끌린다는 사실입니다. 생산자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더 높은 당도의 과일을 생산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려 노력합니다. 결국 시장의 논리가 과일의 당도를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 셈입니다.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과 달콤함에 대한 욕구가 만나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콩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될 위험에 노출된 거죠. 마치 달콤한 미끼에 이끌려 함정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달콤한 유혹 속에서 어떻게 콩팥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무조건 과일을 멀리해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과일은 분명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이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선물을 현명하게 즐기느냐에 달려 있죠. 이제부터 콩팥을 지키면서도 과일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를 함께 찾아보시죠. 가장 먼저 자신의 콩팥 건강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콩팥을 가진 분들이라면 과일 섭취에 큰 제한을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콩팥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칼륨 배출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개인의 체력에 맞춰 운동량을 조절하듯 콩팥의 상태에 맞춰 과일 섭취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부분은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섭취량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다음으로 제철 과일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온실에서 인위적으로 재배된 과일보다는 자연의 순리대로 자란 제철 과일이 영양학적으로 더 풍부하고 불필요한 첨가물 없이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철 과일은 그 계절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자연의 선물과도 같죠. 여름에는 수분 함량이 높은 수박이나 참외로 갈증을 해소하고 가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감이나 귤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처럼 말이죠. 제철 과일을 맛보는 것은 자연과의 리듬을 맞추는 건강한 식습관이기도 하며 우리 몸의 균형을 찾아주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인위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의 맛과 영양을 즐기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과일은 통째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일 주스나 과일청처럼 가공된 형태로 섭취할 경우 과당은 농축되어 있지만 식이섬유는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식이섬유는 과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스로 마시게 되면 이러한 완충 작용 없이 과당이 빠르게 체내로 흡수되어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과당이 빠르게 간과 콩팥으로 직행하는 셈이죠. 따라서 과일은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 통째로 먹거나 샐러드에 잘게 썰어 넣어 드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렇게 통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 데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콩팥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일일 겁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낯선 길을 무작정 달리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내 몸의 현재 위치와 상태를 아는 것이 모든 현명한 선택의 출발점이니까요. 만약 이미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거나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인해 특별한 식단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과일 섭취에 있어서는 더욱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아무리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이 가득하다는 슈퍼푸드 과일이라 할지라도 내 몸의 현재 상태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이나 숙련된 영양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와 콩팥 기능 수준에 가장 적합한 과일의 종류와 하루 섭취량을 세심하게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소문만 듣고 무턱대고 따라하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의 과학적인 조언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이죠. 결국 과일은 우리에게 자연이 아낌없이 선사한 귀한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터져나오는 달콤하고 상큼한 맛으로 우리의 미각을 즐겁게 해주고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로 우리 몸의 활력을 북돋아주는 고마운 존재임은 분명하죠. 하지만 이 달콤한 유혹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콩팥 건강의 잠재적 위험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겉보기에는 건강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특정 조건과 잘못된 섭취 방식에서는 우리 몸의 중요한 필터인 콩팥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심코 먹어왔던 그 과일들이 과연 나의 소중한 콩팥에는 괜찮았을까? 혹시 나는 과일을 건강하게 즐긴다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에 소리 없는 부담을 계속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진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 겁니다. 이처럼 과일 섭취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과일을 피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결론을 넘어 훨씬 더 넓고 현명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과일은 분명 자연이 우리에게 베푼 소중한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가장 건강하고 지혜롭게 즐길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선택과 지식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나의 소중한 콩팥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일은 결국 무심코 반복하던 식습관을 한 번쯤 돌아보고
과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 몸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즉, 알고 먹는 습관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순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처럼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아무런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치 고장난 줄 모르고 계속 운행되는 자동차 엔진처럼 소리 없이 중요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죠.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음식, 특히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으며 맹신하기 쉬운 과일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일을 무조건 멀리하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지식으로 스스로를 무장하고 내 몸의 미묘한 변화와 상태를 깊이 이해하며 과일을 더욱 건강하고 현명하게 즐길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진정한 힘은 바로 이 암에서 시작되며 그 암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실천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의 식습관에 현명하게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는 비단 달콤한 과일뿐만이 아닐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지만 그 이면에 놀라운 진실을 품고 있는 식재료에 얽힌 이야기를 함께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